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평범하던 제 인생에 있어서 마치 영화 같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혼자서 운영해 오던 곳이었는데 제가 군대 전역하고부터는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오래된 곳이라 단골 손님이 많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손님도 많지만 규모는 좀 작은 편이고 어머니와 저 둘이 벌어서 먹고 사는 정도는 됩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장볼 게 있다고 바쁜 점심시간 끝난 뒤 마트로 가셨고 저는 남아서 뒷정리와 저녁 장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문자가 울리길래 확인을 했는데 같은 마트에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2번 결제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 카드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인데 생활비 카드로 쓰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로 쓰시거든요. 장 보시고 나서 뭔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사셨나 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바쁜 점심타임이 끝나고 정리를 하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것도 경찰서에서요. 경찰서에서 전화 올 일이 뭐가 있나 싶어 깜짝 놀라며 받아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카드 분실하지 않으셨냐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카드 있으신지 확인해 보셔라 했는데 어머니도 급히 확인해 보시더니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제 마트 앞에서 영수증 정리하면서 지갑에 넣는다고 넣었는데 그때 아마 모르고 흘렸나 보다 하시면서요. 어머니 지갑에는 워낙 영수증이며 이것저것 든 게 많다 보니 카드 없는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카드가 없어진 걸 알고 분실 신고한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자수를 하러 왔기 때문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카드 조회를 해보니 제 명의가 나와서 연락을 드린 거라고 하시면서요. 조금 놀랐죠. 카드 잃어버린 줄도 몰랐는데 분실을 했었고 심지어 그 카드를 모르는 사람이 썼다고 하니까요. 얼마를 썼느냐 하니까 몇 시경에 5만 얼마를 썼다고 하는데 어제 왔던 결제 문자 중 2번째 결제 문자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경찰서가 한 동네로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바로 찾으러 가겠다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옆에서 카드 잃어버린 줄도 몰랐다며 걱정하시길래 괜찮다. 금액이 크지도 않고 또 자수까지 했다고 하니까 별일 없다. 카드 받아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곧장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당 부서 담당 형사님께 가서 카드 분실했고 누가 도난 사용했다고 해서 찾아왔다고 했죠.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보니 웬 여자의 한 명이 한쪽 의자에 앉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는 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아기 엄마였던 거였습니다. 딱 봐도 얼굴이 앳되고 어려 보였는데 낡은 아기띠로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담당 형사님이 저에게 설명하시길 저 여자분이 사용하셨고 바로 자수하러 왔으며 변상하겠다 하셨답니다. 타인의 카드를 사용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 직접 찾아와 자수하고 변상도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그 여자분이 제 쪽으로 오게 됐는데 저를 보자마자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돈이 별로 없고 젖은 안 나오고 아기는 배고파 우니까 분유라도 사야 돼서 돈도 없이 무작정 마트에 갔었다. 그러다가 마트 입구 쪽에서 우연히 떨어진 카드를 봤다. 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이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급해서 분유를 2통 샀다고 했습니다. 아이한테 분유 먹이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 경찰서로 자수하러 왔다고 하면서요. 형사님도 그 친구가 제출한 영수증 보여주며 분유 2통만 산 거 맞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 분유 사려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양심에 찔려 바로 자수까지 했고요. 앞에 있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갚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괘씸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딱 봐도 나이는 20대 초반 정도로 어려 보이고 형편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기까지 안고 있는데 무슨 사정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딱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변상도 안 해도 되고 나는 카드 찾았으니 됐다고 내가 선처했으니 이분도 바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형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카드를 쓰긴 했지만 양심상 바로 자수했고 거짓말한 것도 없이 진심으로 사과했으니 더 따져 물을 것도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분께도 괜찮으니까 아이 잘 돌보시라고 말했어요. 제가 선처를 해서 그분은 바로 돌아가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갚을 테니까 연락처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죠. 분유 2통 5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사정이 딱해 보이는데 굳이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꼭 돌려드리겠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일이 이 착한 친구에게는 꽤나 상처가 될 만한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양심적인 사람 같은데 남의 카드를 몰래 썼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국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를 찍어 저한테도 확인 전화를 걸고 나서 저장을 했어요. 저는 당장 안 갚아도 되고 살면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며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형사님이 저에게 말해주시더라고요. 미혼모고 혼자 애 낳아 키우는 상황이라고요.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는 상황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 좋고 딱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카드를 찾아 가게로 돌아가는데 가는 길 동안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뭐라도 챙겨줬어야 됐었나? 하다못해 우리 가게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였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요. 인간된 도리로서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다 보니 나서서 도와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그렇게 식당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더욱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 분유 사주려고 그랬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그냥 보내면 어떡하느냐, 식당에 한번 데리고 오라 하라고 그러시더군요. 저희 어머니 평소에 동네에서 밥 잘 못 먹고 다니는 아이들 있으면 식당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가라고 하고 독거 노인분들 반찬 챙겨드리는 교회 봉사활동도 하세요. 워낙 정도 많으신 분이다 보니 그 친구의 사정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가 다음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잠깐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 아이도 데리고 와도 되니 우리 식당에 좀 올 수 있느냐 했죠. 어차피 한 동네였거든요.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 알겠다고 했고 다음날 점심시간 끝난 시간에 저희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쭈뼛거리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다가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고생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품속의 아기도 보시더라고요. 작다고 몇 개월이냐 물어보시니 5개월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렇다 치고 애기 엄마는 밥은 잘 먹고 다니느냐면서 점심 먹었냐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안 먹었다고 했고 어머니는 저에게 밥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손을 막 저으며 괜찮다고 거절했고요. 그래도 밥 먹으라고 어머니가 한사코 얘기하셔서 제가 얼른 밥을 차려줬습니다. 편하게 먹으라고 어머니가 아이는 돌보고 있고요. 아이가 순하고 참 귀엽더라고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아기를 봐서 그런지 예쁘다며 마치 손주 보듯이 덩실덩실 보고 계셨죠. 그 와중에 그 친구는 그 상황이 너무 뻘쭘하고 민망한 건지 처음엔 좀 쭈뼛거리면서 깨작거리다가 나중엔 열심히 먹더라고요. 굶은 건지 잘 못 먹은 건지 허겁지겁 말이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밥을 좀 더 챙겨왔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편하게 마음껏 먹으라 하니까 결국 제가 들고 온 밥까지 마저 먹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짠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기 키우고 살려고 하면 많이 고생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어머니는 마트 다시 가자고 이것저것 사야 되니까 저보고 차키 챙기라고 하셨어요. 그 친구도 얼떨떨한 얼굴로 따라왔죠. 그렇게 마트에 가서 아기에게 필요한 분유랑 기저귀, 네이하고 그 여자분 집에서 먹을 만한 쌀하고 생필품하고 먹을 것도 좀 샀습니다. 그 친구는 한사코 됐다고 안 사주셔도 된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다 괜찮다고 하시며 열심히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 건 카트에 다 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일 같은 것도 담았습니다. 잘 먹어야 젖도 나오는데 잘 안 먹어서 그렇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같이 다니는데 갑자기 따라오던 그 친구가 뒤에서 흐느끼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래?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서요. 실은 제가 엄마가 없는데 엄마가 있으면 이런 느낌인가 싶어서 울컥해서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시고요. 어머니는 그 친구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제가 이런 걸 다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요. 죄송한 입장인데 오히려 이런 것까지. 받아도 돼. 내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건데 당연히 받아도 되지. 그리고 애기 엄마, 다른 것보다 아기만 생각해. 아이한테 필요한 건 해줘야지. 고마운 거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아휴, 혼자서 고생이 많았나 보네. 저희 어머니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토닥여 주었고 그 친구도 한참이나 훌쩍이더라고요. 그렇게 필요한 거 사서 나왔고 갖다 주러 운전해서 그 친구 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딱 봐도 열악해 보이는 고시원 비슷한 원룸촌에서 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거 보시고 더 마음이 안 좋아지신 듯 했죠. 여기서 사는 거야?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깐 들어가시겠어요? 그래도 되려나? 차 있는데 그거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하죠. 그렇게 저랑 어머니도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 방도 정말 작았고 열악했습니다. 그 여자는 차와 함께 마트에서 사온 과일들을 씻어서 내오더라고요. 아기 용품들은 다 중고거래에서 무료로 나눔받았다며 우리가 이것저것 챙겨준 덕분에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다고 웃더라고요. 어머니와 저는 저녁 장사 때문에 곧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차만 마시고 금방 일어났죠. 그 친구는 나가는 저희에게 고맙다고 계속 그러고 어머니는 이런 것도 다 인연인데 좋은 인연 이어나가자면서 도울 것 있으면 앞으로도 도와줄 테니 편한 이모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그 친구 또 눈물 왈칵 쏟고요. 그렇게 저와 어머니는 그 집을 나서서 식당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저런 곳에서 아이랑 둘이 산다 생각하니 참 힘들겠구나 싶고요. 문도 허름하다 보니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요. 어머니도 딸 놔두고 떠나오신 것처럼 불편한 얼굴로 계속 한숨만 내쉬고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일 이후 어머니는 나서서 먼저 그 친구를 챙겨주셨어요. 본인 사비로 아이 필요한 거 챙겨주시기도 하고 반찬 같은 거 만들어서 갖다 줄 때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그 친구 집까지 갔고요.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시는데 교회에다 이 친구 사정을 얘기해서 후원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저 어머니는 친해지게 되었죠. 가까워지다 보니 그 친구도 솔직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고아라고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계속 자랐고 퇴소 후에는 혼자 이곳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다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남친을 사귀게 되었는데 참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외로웠던 그 친구는 그 남자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고 그 친구에게도 진심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남자와 관계 후 아이가 생겼는데 그 사실을 알고 그 남자는 그대로 잠수를 탔고 들리는 소문엔 군대에 들어가 버렸다는 말도 있었답니다. 수술을 할까 어쩔까 고민이 많았대요. 하지만 처음으로 생긴 자기 가족인데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자기처럼 입양기관에 보낼 수도 없어서 어떻게든 자기가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은 금방 바닥나고 아기가 워낙 어리다 보니 일하러 갈 수는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워낙 어리다 보니 지자체에서 미혼모 대상으로 도와주는 정책 같은 것도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도움받을 친정엄마나 주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아등바등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려고 했는데 아기 엄마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젖도 안 나오고 분유도 바닥나고 할 수 없이 아이 데리고 마트 근처에 서성이다가 마침 바닥에서 저희 어머니가 흘리신 카드를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간 살아온 사정이 참 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참 잘 컸구나,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정을 듣고 나서 더 그 친구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 친구도 저와 어머니에게 마음을 많이 열었는지 종종 가게에 아이 데리고 놀러 왔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도 친근하게 잘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얼어붙어 있는 모습만 봤는데 친해지고 보니 밝고 활발한 성격이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놀러 오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며느리냐고도 하고 딸이냐고도 물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왕래하며 지내다가 아이가 돌 지났을 무렵 그 친구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좀 일찍 맡기고 일을 해야겠다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따로 일할 곳 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우리 가게에서 일하라고 했죠. 사실 저희 가게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시던 손님만 주로 오는 곳이다 보니까 일손이 더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점심시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죠.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죠. 테이블이며 의자며 틈나는 대로 박박 닦아 놓았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수저통 다 꺼내서 닦고 소독하고 손 안 닿는 곳까지 일일이 문지르고 닦고 치우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좀 쉬라고 해도 일하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정말 싹싹하게 잘했어요. 요령껏 필요한 반찬 더 갖다 드리고 설명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오시던 손님들도 가게가 아주 밝아진 것 같다며 칭찬이 자자하셨죠. 저희 엄마도 너무 기특해하고 예뻐하셨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 오픈 때부터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니어도 식당 일만 하고 살아보니 다른 건 잘 몰랐는데 그 친구는 확실히 요즘 사람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저희 식당 홍보도 잘하고 메뉴 보완할점 같은 것도 저한테 얘기를 잘해주더라고요. 지켜보니 손맛도 꽤 있는 친구 같아서 나중에는 새로운 메뉴 개발도 같이 했죠. 그러다 보니 원래 오시던 손님들만 왔던 가게인데 점차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매출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가 엄청 활발해졌다면서 그 친구 보고 복덩이 같다며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3년 넘게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아이는 저나 어머니에게도 마치 친손자, 자식 같은 기분이었어요. 생일잔치도 매번 같이 했었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제가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쉬는 날에는 다 같이 공원에 놀러 가기도 했고요. 아이가 말하는 거, 점차 커가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아빠 같은 심정을 느꼈죠. 그리고 아이도 저에게 자꾸 아빠라고 했고요. 같이 지내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와 그 친구는 서로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그 친구는 늘 저와 어머니에게 고마워했고 은인같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죠. 아니다. 우리가 도와준 건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했는데 오히려 우리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준 거 너무 고맙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딸처럼 살갑게 잘해주고 오히려 우리가 더 고맙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좋은 감정으로 지내게 되었고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저희가 사귄다는 것은 알고 있으셨고 저희를 응원해 주셨거든요.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 내 며느리 되는 거니까 더 잘해주고 싶다 하면서요. 그 친구도 울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더 잘하고 살겠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살 거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은 꼭 끝까지 잘 모시고 살 거다 라면서요. 어머니도 그 친구도 서로 손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는 결혼 후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네는 인연 같다면서 천생연분 같다는 얘기도 잘하셨죠. 그렇게 저는 이제는 아내가 된 그 친구와 식당 운영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몹시 기뻐하시고 첫째 아들도 동생 생긴다고 자기가 잘해줄 거라 하더라고요. 아내는 입버릇처럼 저와 어머니에게 늘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아내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일만 할 줄 알지 삶의 행복이나 즐거움 같은 건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던 저. 그런데 운명처럼 아내를 만나고 저희 아들을 만나고 오히려 무미건조하던 제 삶이 찬란하고 아름다워진 것 같거든요. 그 누구보다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까지 어머니와 함께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